1986년 2월 24일 결혼한 지 3달 된 새댁이 남편이 출근한 후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남편 존은 살해당한 아내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But I mean, has she had any problems with? Nothing unusual. She's not having any problems with an ex-boyfriend or you with an ex-girlfriend? No. 경찰은 빈집 터리를 하러 침입한 2명의 강도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이고 도망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인들을 잡지 못한 채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9년 새로 부임한 미제 사건 담당 형사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셰리 사건 파일을 꺼내 묵혔던 먼지를 털어내고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혁신적인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23년 전에 확보해둔 DNA를 이용해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셰리 라스무센은 1957년생으로 3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운동신경이 눈에 띄게 좋았고 키가 182cm 장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특출나게 똑똑했던 그녀는 천재로 불렸으며 16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20살 어린 나이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던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는 27살에 글렌데일 의료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1984년 셰리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가까운 존 러튼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존은 엔지니어로 능력도 좋았으며 성격도 온화한 훈남으로 그야말로 셰리에게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1985년에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24일 아침 7시 30분에 존은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셰리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 셰리가 전화를 안 받아 걱정되었던 존은 퇴근하고 서둘러 집 앞에 도착했고 평소와는 다르게 열려있는 차고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차고 앞에 어지럽게 깨져있는 유리 조각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존은 집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아내 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셰리는 그가 아침에 나올 때 봤었던 가운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이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앞 바닥에 놓여있는 비디오와 스테레오 장비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강도가 외출 중일 거라고 생각한 집주인의 등장에 놀라서 훔친 물건을 바닥에 놓고 그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녀 몸에는 3발의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척추와 폐 그리고 심장에서 1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옆에는 총 3발이 뚫고 나간 이불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총을 쏠 때 소음 제거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뒤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귀금속은 그대로 보석함에 있었으며 셰리와 존의 결혼증명서와 존이 그녀에게 약혼 기념으로 선물한 차 BMW만 없어졌습니다. 벽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의자가 뒤집혀 있는 모양으로 보아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의 팔에는 선명한 치아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물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웃사람은 오후 12시 30분경에 셰리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부부싸움이려니 하고 무시했다고 증언합니다. 하루 종일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의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주도면 밀하게 장갑을 끼고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쓴 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팔에 찍힌 치아 자국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부위의 검체를 채취하여 살균된 튜브에 밀봉 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는 DNA를 이용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셰리의 부모는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존이 아닌 존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맨 처음 들었습니다. Telling me that Sherry had been murdered. And so I told his dad, I want to talk to John. And he said, John doesn't feel like talking. 사건 다음 날 경찰서에서 셰리 부모가 존을 만났을 때 존은 그들과 대화를 피했습니다. I thought his behavior was odd, that he was more concerned about himself than about Sherry. Well, naturally, we had questions, because he had firsthand information, because he found Sherry. He wouldn't talk to us. It just was odd. 셰리의 가족의 의심을 받고 있던 존은 취조실에서는 형사의 질문에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So do you believe her? Hey, John. 7:20 is when I left. I got to work about 10 to 8. Has she had any problems at work? Her work's tough every day. She's got a hard job. No, but I mean, has she had any problems with... Nothing unusual. She's not having any problems with an ex-boyfriend or you with an ex-girlfriend? No. You didn't harm your wife, did you, John? No, I did not. What's good? You didn't harm your wife. Okay, very good.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기꺼이 응한 존은 사건 발생 10일 후 검사를 받았으나 그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셰리 가족은 존을 의심했지만 그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적이 있는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만 받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단지 내에서 무장을 한 2인 강도한테 집이 털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범인들의 짓일 거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원한이나 치정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명의 강도가 집에 침입해서 1명은 1층에서 비디오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었고 위층으로 올라간 다른 1명이 예상치 못한 셰리의 등장으로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총을 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셰리가 사망하자 범인들은 물건을 훔칠 겨를도 없이 그녀의 BMW를 타고 도망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셰리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해서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아 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all for coming, and I want you to know that Sherry was the best professional in the world. She was the best wife that anybody could ever have, and she was the best sister, daughter. She wanted to make everybody happy. We have obtained fingerprints in the crimes. We are of the opinion at this point that the suspects may be illegal aliens. 용의자의 얼굴을 몽타주로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배포했습니다. 당시 각종 큰 범죄 사건들로 LA 경찰들은 무척 바빴기 때문에 셰리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부터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는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범죄 분석가인 제니퍼 형사가 미제로 남았던 셰리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보관되어 있던 치아 자국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치아의 주인은 여자로 밝혀졌습니다. 제니퍼 형사는 옛날 기록들을 뒤졌고 셰리의 주변 사람들이 셰리가 어떤 한 여자한테 꾸준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확인한 제니퍼 형사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에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셰리를 스토킹한 여자로 지목된 사람은 제니퍼 형사와 같은 LA 경찰서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형사 스테파니 라자러스였습니다. 제니퍼 형사는 즉시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상사는 유능하고 정직한 형사 스테파니가 18년 전에 일어났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리가 없으며 강도들이 저지른 짓이라며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수사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증거들은 미제 파일로 묻혀버리고 5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는 3남매 중 장녀로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으며
1978년 UCLA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테파니와 존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존은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과학수사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같은 스포츠 동아리에 있었던 둘은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1983년 대학교 졸업 후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존은 엔지니어가 되었고 스테파니는 경찰이 되었으며 둘의 관계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존은 스테파니를 좋아했지만 여자친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존을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1984년 존은 이상형에 가까운 셰리를 만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한편 스테파니는 존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매우 분노했으며 그에게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존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매달렸고 존은 그런 그녀와 사랑을 나눈 후 이번이 마지막이며 셰리와 곧 결혼할 거라고 말해서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셰리는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존은 스테파니와의 관계는 그냥 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셰리는 자기를 질투하는 스테파니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그녀와 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해 친구들과 아버지한테도 하소연하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과 셰리는 서로 많이 사랑했으며 1985년 11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 둘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스테파니는 존을 되찾기 위해 셰리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존이 없는 틈을 타 신혼집에 찾아가 셰리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하고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고 전화해서 존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며 헤어지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그를 가질 수 없어. 셰리가 사망한 후 그녀의 부모는 사건 담당 형사에게 스테파니가 셰리를 스토킹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그녀를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가 LA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담당 형사는 그녀를 용의자 선상에 넣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셰리 사건은 어느 순간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셰리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테파니가 유력한 용의자라며 LA 경찰국에 매일 전화를 했지만 담당 형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고 말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테파니는 LA 경찰서에서 승승장구했으며 일반 경찰에서 형사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상을 2번이나 받았으며 동료 경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경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직장 동료인 형사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며 입양으로 딸을 얻어 엄마가 되었습니다. 2009년 새로 부임한 미제 사건 담당 형사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셰리 사건 파일을 꺼내 묵혔던 먼지를 털어내고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형사는 강도의 짓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던 셰리 집에 강도짓을 하러 대낮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나올 때 감나가는 물건들은 놔두고 부부의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나온 점 등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문과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과 총구를 이불로 감싸서 소음기로 활용할 만큼 똑똑한 강도가 이런 범행 시간과 장소를 고를 리가 없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가 문 앞에 쌓여져 있는 모양새가 형사에게는 보여주기식으로 꾸며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He's dead or dying. And if you wanted that stereo equipment, you had every opportunity in the world to walk out the door with it. Why stack it and leave it? At that point, you start to draw the conclusion that murder was the main goal, not the burglary. 그리고 현관문에 파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셰리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 누군가가 왔지만 약속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셰리는 잠 잘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스테파니를 포함한 5명의 용의자들을 추려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던 스테파니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그녀의 이름을 쓰는 대신에 그녀를 5번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약 본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며, 또한 경찰 당국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전에 제니퍼 형사의 수사를 중단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사를 덮으려고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셰리가 살해당한 날 스테파니는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13일 후 스테파니가 사적으로 소장했던 총을 분실 신고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정황상 스테파니를 범인으로 확신했지만 더 정확한 증거를 위해 그녀의 DNA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는 스테파니를 비밀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녀가 버린 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컵에서 나온 스테파니의 DNA와 셰리 팔에서 발견된 범인의 치아 자국에서 나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소름 끼치게도 일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한 후 스테파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테파니 오피스로 가서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은데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녀는 흔쾌히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대답했고, 형사들은 취조실에서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웃으면서 취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던 형사가 농담처럼 취조실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후 총을 카운터에 맡기고 들어가자 스테파니도 웃으면서 그를 따라서 총을 맡긴 후 취조실에 들어갔습니다. Have a seat. What this is I didn't want to bring this up in your squadron. It's a new case, and reviewing the case, there's some notes to see as far as your name being mentioned. Okay. Do you know John Rutan? John Bruton. Right. Oh, yeah, I went to school with him. You did? You know, met him at school at the dorms. Were you guys friends, close friends? Yeah, we're very close friends. Yeah? I mean, what's this all about? Well, it's regarding, it's a case we're working on and it involves John. Were you guys just friends or anything else, or? Yeah, we were good friends. Yeah. Was there ever any relationship or anything that developed between you guys? Yeah, I mean, we dated, you know, I mean, what's this all about? Well, it's relating to his wife. Okay. Okay. Did you know her? Not really. You said you dated John. How long did you guys date? I mean, well, are you guys, is this something, I mean, you said I was going to interview somebody about art and how you guys are, I mean. 존의 아내에 대해 묻자 당황한 스테파니는 자신이 취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고, 형사들은 그녀가 셰리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경찰서 내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as kind of a weird relationship. I mean, we dated. I can't say that he was my boyfriend. I don't know that he would consider me his girlfriend. 그와의 관계를 끝낼 때 쿨하게 헤어졌었다고 말합니다. Had you ever met his wife? I may have. Do you remember her name or anything, or? 기억이 안 나는 척 연기를 하느라 힘들었던 그녀는 중간중간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You know, I don't understand why you're talking about some guy I dated a million years ago. Well,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his wife? Yeah, I know she got killed.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말합니다. Did the detectives ever reach out to you? No, no one's ever talked to me. I don't think anybody ever talked to me about him. It seems like back then you know, would have been. well, I'm thinking that I did talk to a detective. You're not sure where he moved to after he got married? No idea. I mean, never went over to visit him or I don't think. meet I mean, his I wife, don't think so. I mean, I don't know. Some of Sherry's friends said that you and her were having a problem because of the John situation. Well, number one, I don't know who her friends are. Because again, I don't recall if he did tell me where he met her. 형사는 스테파니에게 신혼집과 병원에 가서 셰리에게 존과 헤어지라고 말했었는지 물었습니다. If somebody said I was there when they were there, then that's possible. But I
I don't recall. I mean, I don't. And this is an incident where you showed up, you weren't supposed to show up, and things got heated. At his house? Yeah. That just doesn't sound familiar. I mean, Did you ever fight with her? You mean like we fought? Yeah. Did you ever duke it out with her? No, I don't think so. I mean, People are kind of, they're pointing the finger at you. well, And I don't know. It's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I mean, that just sounds crazy to me. yeah, so you offhand, you don't recall ever going into her house and having words and physically, No, attacking her attacking you. No. Nothing like that. No, I mean that's no. Nothing. No. This occurred in '86, right? Detectives processed the scene, things of that nature. They did fingerprints and all that stuff. You know the standard stuff. I mean, you've been doing this longer than I have. Well, not about that. I got 26 years on, going on 26. 19. So. If you guys are claiming that I'm a suspect, then I got a problem with that. Okay. Okay. Now you're accusing me of this. Is that what you're saying?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Stephanie. Well, I'm just saying. Do I need to get a lawyer if you're accusing me of this? You don't have to. You're here of your own free will. No, I know, but you're not under arrest. You can walk out. You can leave whenever you like. Well, if we asked you for a DNA swab,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us one? Maybe. Because now I'm thinking I probably need to talk to a lawyer. Okay. I mean, well, because I know how this stuff works. Okay, don't get me wrong. You're right. I ha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We understand that. If we were in your position, we would feel the same way. 스테파니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에서 나갔습니다. Thanks for your time. 스테파니가 취조실을 나서자마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동료 형사들이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LAPD detectives have found a killer and she is one of their own. Nakasuki is live with a cold case that took 23 years to solve. Tricia. Well, Christine and Carlos, this apartment building behind me here on Balboa Boulevard, that is where 23 years ago a woman was found murdered inside her apartment, and that case went unsolved for 23 years until this morning. That's when 스테파니는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의 범행이 중했으며 다른 나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석금은 현금으로 10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판은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검사는 스테파니가 셰리를 질투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셰리와 약혼한 동안 스테파니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가 살해된 후에도 스테파니와 하와이에 여행 가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2살의 스테파니는 1급 살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74살이 되는 2034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